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 관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전날 화상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조, 진정한 다자주의와 평화,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했지만 최하위 가구의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월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저신용차주가 늘고 가상금리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KmRNA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전장에 견조한 흐름 보여줬던 우리 시장 한 1시간 전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하락 쪽으로 분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300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재는 3,278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 페이스북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두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이 시각의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64% 하락한 3,28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1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9% 상승한 1,02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2포인트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1조 1,373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406억 원, 외국인이 3,93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6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485억 원, 외국인이 32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온라인 교육주, 게임주, 코로나19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B 기명입니다. 현재 30% 상승한 4,5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 사업 확대 소식에 일자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일자리 관련주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상교육 보겠습니다. 7.82% 상승한 13,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조달청 구매사업국가 138억 8천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리소프트 9.69% 상승한 2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가MD가 4%의 강세, YBM넷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주 살펴보시죠. 네,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과 신작 흥행에 힘입어 국내 게임주들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8.58% 상승한 7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외자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7.99%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위메디가 3%의 강세, 넥슨GT가 4.42% 상승한 1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4%의 강세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PH 식품의약품안전처가 PHC 관계사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중화 항체 진단 키트로 수출령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PHC가 21.99% 상승한 2,4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오가 5.45% 상승한 1,3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4%의 강세, 이신바이오 0.62% 올려 세웠고요. 엔투텍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증가 속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KG 동부제철이 11.60% 하락한 1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600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하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강이 4.53% 하락하면서 2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리 7% 약세, 대한제강이 5.3% 약세, 포스코 강판까지 3.98% 하락한 7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도 오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KB금융이 2.27% 하락한 5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약세, 하나금융지주 2.63% 내려가면서 현재 46,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까지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브 살펴보시죠. 현재 7.37% 하락한 2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 주식 8천억 원 정도를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하이브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은행과 철강주들은 하락하고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 온라인 교육주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폭이 좀 적은 모습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녹십자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넷마블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즈, 모두투어, 위메이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지금 성장주 중심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변이 관련 우려감이 시장에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난 거래일 이 미국 시장과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미 10년물 금리가 재차 1.4%대로 하락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기술주 중심의 강세 등으로 이 나스닥 시장이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측면 등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경기 민감 업종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반면에 이 성장주 중심의 업종에는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도 일부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좀 상대적인 강세 역시도 이 같은 흐름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 시장 내에서는 크게는 교육주, 게임 업종,
반도체 소재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더불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감에 이 교육 업종의 강세 오전장부터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육 업종 같은 경우 정상화가 되더라도 이 교육 수요는 증가를 할 것이고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을 갖춘 대형 학원은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에 IB 기명,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등의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이죠. 게임 업종, 특히 모바일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이 중국발 기대감이 유입되는 측면이 큰 상황인데요.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았다는 소식 등이 이 중국발 판호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신작 흥행 그리고 크래프톤의 상장을 앞둔 점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게임 업종의 일부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강세도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큰 틀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이 투자에 따른 수혜 상반기에는 장비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이 상승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가운데 전일 우리 정부가 이 국가 전략 기술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발표를 한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원익 QNC, TCK, SK 머티리얼즈 등의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 업종은 하락하고 성장주들은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까지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로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로 5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가 17%, SNK가 15%, SM래프 디자인 이때 한번 들어가서 8.4% 수익 내줬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24.2%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우성사료도 16% 수익 내줬고요. IHQ가 12.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고요. 보성파워텍 12%, M게임 10.1% 수익 냈습니다. 네, 보령제약 12%, 대성파인텍 12%,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요. 23.5% 추가적으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제로투세븐 11.1%, HMM이 20.2%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15.4%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한전산업은 4.1%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죠. 대성창투는 손절가 터치됐고요.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했고 남해화학이 8.9% 수익 내줬고 서한기계공업 16.4% 수익 내줬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3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트, 대상 이렇게 지금 손실 중이고 보령제약이 1.5% 수익 구간입니다. 네,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AS 받아보기 전에 저희 질문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꾸준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1시쯤이었죠. 이 윤석열
대권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에 한 번 더 들썩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앞으로 이재명 지사도 대권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테마주들 이야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들, 특히 오늘 출정식이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출정식 이전에 주가 시세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신다면 오늘같이 일정이 잡힌 날은 사실 당일날 됐을 때 주가가 약세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 기존의 이제 인맥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책주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정책주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 IB 김영이라든지 교육 관련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일자리 교육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좀 엮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 이렇게 또 함께 엮여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 시작하기 직전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하고 지금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지금 질의응답 제가 좀 전까지 이제 듣다가 왔는데 그 부분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뭐 하락세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들은 아직 여러 가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선주들에서 특히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걷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합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슈적인 부분에서 반등 흐름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이제 정배를 초입에 있거나 후발주로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들까지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보면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또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조정 나오는 걸로 봐서는 딱히 그렇게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장막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고 추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가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조정 나오고 나면 반등은 또 한 차례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추정식은 기존에 예견됐던 부분이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권 주자로서 다양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보시고 조정이 또 충분히 나와주고 나면 한 차례 정도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나올 거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는 7월 1일 날 이제 출장식이 놓여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금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게 별로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그런 종목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일단은 그 발표 당일날 이제 출정식 하는 날 전까지 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계속 대선주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말고 후발주로서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반등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상승한 종목은 쫓아가지 말고 7월 1일 일정도 좀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AS자 봐야겠죠?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이제 도너 리포트 리뷰 들어갈 텐데 일단 잠깐 시장 말씀드리면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보면 물론 약간 세기형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그래도 금리 인상 전까지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장 계속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부터 해서 실적 발표 시즌쯤부터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7월달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목요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그러면 또 2분기 실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5월 들어서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이 한 차례 나와주고 또 상승했다가 조정이 한 차례 나와주고 또 상승했다가 조정이 한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 딱히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은 FOMC 연설 이후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시장을 좀 짓눌렀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성이 생긴 시장은 크게 이제 반응을 안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굉장히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지금 움직였었거든요. 요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추세를 상승시키는 각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시면 조정이 이제 한 차례 나왔던 이런 구간에 1.7%, 1.8% 정도의 조정이었거든요. 거의 뭐 1.75% 정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그 정도의 조정을 또 받고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렌드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조정폭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더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상할 거는 뭐 없다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 이제 뭐 최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이탈하고 조정이 크게 나온 이후 한 이틀 안에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날도 보시면 시가는 5일선 위에서 출발해서 5일선을 이탈하고요. 다음날 바로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오늘 5일선을 이탈했는데 내일 또 5일선을 회복해준다. 그런 양봉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계속 요 추세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추세 라인대로 시장이 좀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추세대 상단 정도를 저항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라인 뭐 3,350포인트 정도, 한 6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적인 흐름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더 큰 폭으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7월 실적 시즌 들어서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장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너 리포트 종목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 오늘 시장 오전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 들어서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를 달고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요. 뭐 시장 흐름과 코스닥 흐름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 지금 저항 자리인데 3,150포인트 요 가격대 위로 종가에 마무리를 해주고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한다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흐름을 이렇게 작년까지 해서 좀 지켜보게 되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돌리는 흐름으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상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을 제가 이제 추세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울선 위로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한 이틀 나와줬고요. 다시 울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리고 오늘 21선을 지금 저항으로 잡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좀 작은 편이고 울선 돌파 이후에 또 눌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지와 저항 자리로 본다고 했을 때는 28,200원 정도가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 위로 또 올라서는 자리 바로 21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21선 이탈하고 올라올 때 이제 저항을 또 받아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저항을 다시 뚫어내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흐름은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점끼리 연결되는 이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요 저항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 구간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은 3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3만 원이라는 저항을 받고 한 차례 눌림 받은 이후에 상승하는 N자 상승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의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월봉에서의 이제 눌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래량 크게 나온 달 그리고 한 달 정도 거래 죽이면서 이제 눌렸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이제 7월이죠. 새로운 월봉의 탄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주봉도 자리를 잘 잡아놓고 있고요. 월봉상 다음 달은 양봉으로 쭉 뻗어주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조정 시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봉에 조금씩 사모아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고 이제 저희 동료 리포트에서도 수익을 좀 크게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보다는 내릴 때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요날 포트폴리오에 넣고 다음날 바로 가면 좋지만 바로 안 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또 눌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고 추세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 구간 살려주는 흐름에서의 운동에서의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적으로 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경가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딱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이죠. 이 종목을 이제 설명드릴 때 위탁 생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신 관련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고 이현제약이라든지 그리고 EID 그다음에 이런 보령제약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 글로벌 허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 생산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러시아 백신인데 보령제약하고 보령제약의 이제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죠. 보령바이오파마하고 이제 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왜 보령제약이냐?
이 보령 바이오파마의 IPO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젠셀에 대한 IPO를 올해 연내 이제 진행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의 IPO를 집어넣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라든지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넣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차례 눌림 이후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 자리가 있겠죠. 분봉으로 보면 이제 저항 구간이고 이런 저항 자리에 물량을 또 소화해주고 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회사들 IPO 관련 이슈로 한번 계속 가져가 본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차분히 매수를 해놓고 올라갈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과 함께 도너리포트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주연 의원님과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 또 도너리포트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또 어제 간밤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으면서 이제 5번째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또 기술주들의 상승세로 나스닥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죠. 이 나스닥과 기술주들의 전망, 대체로 좀 다른 전문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2주 전 수요일 FOMC에서의 다소 매파적인 성향, 그걸로 인한 충격이 수목금. 그러나 지난주에 또 2주 전 낙폭을 갖다가 거의 다 미국 증시가 다 이렇게 다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과연 이것이 이제 다소 이제 조금 의심의 눈길을 가운데에는 이제 반기말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이런 쪽에 윈도 드레싱의 의심의 눈길은 좀 있습니다. 그래야 펀드 수익률이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와줘야 계속해서 고객들 돈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하는 누구나 고점 부담은 느끼고 있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편안하게 시장을 갖다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환경에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잘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7월 들어서도 지금 같은 기술주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여전히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만 페이스북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 불쑥 올라버렸습니다. 하루에 4% 이상 올라버렸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반독점 소송 작년 12월에 이렇게 제기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 거기하고 한 48개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기된 무슨 인스타그램 같은 거 경쟁업체들 갖다가 그냥 다 인수합병하는 것들이 일종의 독점에 이제 반독점 정서에 이제 어긋난다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페이스북이 이겼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평소 대비 너무 없죠. 이 얘기는 그렇다면 어제 같은 재료가 나왔을 때 팔자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에 매수세가 그냥 10번 오퍼를 뜯으면서 저런 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페이스북 상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우상향입니다. 물론 2018년 2월 이후는
모든 증시가 다 한번 흔들렸고 2020년에 팬데믹 때의 충격은 오히려 2018년 그 당시보다 더 약하죠. 그때는 뭐 비대면주 이런 것들 플랫폼 기업들이 더 좋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오고 그냥 뭐 저는 개인적인 좀 편견이긴 합니다만 저커버그 저 페이스북의 창업자 CEO 젊었을 때의 저 어떤 참 풋풋한 모습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좀 사람이 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그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의 어떤 좀 본질을 넘어선 오지랖까지 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 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용한 기사는 지난 26일자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빅테크와 The State 뭐 이렇게 해서 Regulating Tech Giants 이 거대 공룡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Regulating 규제의 필요성 이런 제목이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로고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런저런 법들을 갖다가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는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제가 보는 어떤 그 하나의 특징은 실제 말과 실제 행동 내지는 결과가 일치하는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저는 좀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정말 그 레토릭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더 중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과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처럼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무슨 말들은 무성한데 과연 이들의 로비를 이겨낼 것이며 실제 진짜 이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의 어떤 그런 기치하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손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반기 들어서 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레벨 자체로 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구글 보세요. 알파벳이 뭐 저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단, 2단 뭐 기아 변속 옛날 수동으로 치면은 최고소로 날아가고 있죠. 소위 말하는 뭐 카지노 각도입니다. 저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저런 모습.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 트위터도 있는데요. 트위터도 저렇게 이제 뭐랄까 상장 이후 저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랠리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80불 정도 갔다가 이게 50불까지 왔으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이런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자 이제 고점을 넘었죠.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나스닥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트리플 탑이냐 아니면 상승 삼각형을 상단을 여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후자입니다만 상승 삼각형의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세부 파동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저기서부터 처음 내려오는 걸 A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 찍을 때 B파, 그 다음에 C파 하락 나왔으면은 통상 삼각형은 A, B, C, D, E라고 하는 세부 파동을 갖다가 이룬 다음에 열어버리는데 그 E 파동이 안 보여요. 이 파동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면은 일단 두 번 막혔던 전고점을 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 나름대로 또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면은 작년 팬데믹 때의 낙폭에 대해서 2.618배라고 하는 기술적 목표치가 이제 14,990어라운드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한 3% 정도 아직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끝부분에 상승 삼각형이냐 트리플 탑이냐 했던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은
급락이 오기 이전에 비트코인 일간 차트하고 상당히 좀 흡사한 소위 말하는 상승 쐐기형의 패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금융위기 당시에 큰 그림인데요. 금융위기 당시에 낙폭에 대해서 1.618배라는 기술적 저항을 올라서는데 꽤 힘들었던 부분 확인되시죠? 저걸 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라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18배도 조금 힘겹다가 열고 올라갔으나 곧 팬데믹을 두드려 맞았고 그걸 다시 극복해서 이제 유동성 장소로 여기까지 왔는데 1.618과 2.618을 더한 4.236배도 나름대로의 또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500포인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추가 한 5%는 더 갈 수 있겠네. 아까 나스닥은 추가 3%는 더 갈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어떤 불리시한 전망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추가 3%, 5%가 그러면 가다가 기어의 볼 레벨 다 보고 꺾이는 상황은 모멘텀은 뭘까도 한번 상상을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8월쯤 가서 혹시 잭슨홀에서 뭔가 폭탄 맞나? 아니면 진짜 9월 FOMC쯤 가서는 테이퍼링 진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그때쯤 가면은 점점 이 인플레 지표가 연준이 말하는 일시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나 6월 말 반기 말을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의 어떤 그 의심도 떨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기존 롱 세력들은 급히 털 이유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의 추격 매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 갖고 있는 여유자금 전부 다 갖다 투입한다? 뭐는 다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나스닥과 S&P 500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아마 9월 이후에 또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였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3,316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항상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3,300포인트 넘어가는 지수를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숨고르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좀 긴 조정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기말을 앞두고 이른바 시장이 기어이 볼 레벨은 다 봤습니다. 코스피 위클리 차트 제가 보내드렸던 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신다면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 3,310 내지 20 그 사이 구간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술적 근거는 이거였어요. 2018년 2월부터 해서 흘러내렸던 저 구간. 사실상 펀더멘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게 우리 코스피라고 보여지는데 저 코스피의 저 흐름과 위클리 차트를 펼쳤을 때 굉장히 흡사한 거는 캐터필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차트를 뭐 이렇게 생략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2018년 2월 이후의 흐름은 캐터필러나 우리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코스피나. 즉 그것은 아마 우리 지수와 캐터필러라고 하는 그런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실제 경제 펀더멘털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했던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의미 있는 2018년 이후부터 작년 3월까지의 의미 있는 하락 파동이 돌았었으면은 저 나름대로 또 한번 펼쳐보았을 때 결국 2018년 2월 고점을 올랐었다면은 이것이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술적 저항은 3,310과 20 사이였고 그게 지난주 3,316포인트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틀째 지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그렇고 MACD나 RSI도 그렇고 지금 그야말로 전형적인 매도 다이버전스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들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거래량도 이전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고
MACD나 RSI의 고점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래서 매도 다이버전스의 조건은 충족시키기 때문에 언제 이게 조정을 들어가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다만 우상향하고 있는, 작년 3월 이후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점선, 저 부분은 현재까지 추세선인데 저 추세선을 갖다가 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좀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예상될 수 있겠죠. 코스피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시장 내에서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죠. 기울기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종목들만 몇 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보시면은 월간 차트가 저런 양상인데 자 이제 6월 들어서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이제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죠. 6월은. 그런데 데일리 차트 한번 보시면은,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목금 그리고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하락입니다. 자, 오늘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상황이고요. 월간 차트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보조지표의 시그널은 우리 코스피나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해왔던 주요 종목들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도 한번 보시죠. 카카오도 보시면은 참 놀랍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만 이제 저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저 회사나 저 종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뭐였었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저렇게 왔고요. 어쨌거나 이번 6월달 저 짱대 양봉에서 이제 꼬리가 달리는 거, 위에 꼬리가 달리는 부분이 이제 조금 찝찝합니다. 여기서 데일리 차트도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이죠.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전 이틀의 상승폭을 다 까먹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교과서에,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 베어리시 인걸핑이라고 하는 하락 장악형에 나온 전형적인 추세 반전 패턴으로 읽혀지는 그런 데일리 캔들이 나온 상황이죠.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 저 기울기는 정상적인 기울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 뭐 해상 운임이 치솟고 이 회사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의 어떤 랠리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국면인데, 물론 예전에 뭐 4만 원대, 5만 원대 못 갔던 것도 아닌 주식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도 없다고는 하겠으나 기울기 자체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결을 잘 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생에 한두 번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자, 6월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4개월 연속 급등 이후에 6월 달에 지금 제법 큰 음봉이 지난달 음봉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그 다음 삼성전자를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가는 주가, 특정 세력이 뭐 이렇게 쪼물딱거려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한번 꺼볼 만합니다. 그래서 작년 팬데믹 때의 하락폭에 대해서 2.618배라고 하는 95,000원, 96,000원 근방에서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과 저 또 수직 상승하는 기울기, 저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매수 국면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저 아래쪽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은 충분히 차익을 누리고 털고 나왔다고 보여진다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가둬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실선, 저것과 부딪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죠. 8만 원 중심에. 그런 시기인데 그 가운데에서 앞서 살폈던 초급등세로 보였던 저런 핫했던 종목들이 7월 내도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갈 수 있다면은 우리 지수는 아까 봤던 3,316을 넘겼으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하반기 첫 시작은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던 상반기라기보다도 마지막 5, 6월 그 랠리에 대한 조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상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몇몇 대형주들이 급하게 좀 상승하면서 우리 지수도 지금 3,300포인트 넘겼는데요. 이제는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짚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